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커바웃 아트 토커 김찬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반고전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반고에 대한 이야기, 관점 풀기 토크, 아트 토크 오늘 오랜만에 가볍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왕이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작품으로 말씀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국내에 지금 전시 중인 작품 중에 반고가 대놓고 모작이죠. 그대로 카피해보면서 자기의 것을 만들어낸 작품 두 점을 좀 예시로 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이란 작품이 있고, 두 번째는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씨 뿌리는 사람이란 작품은 반고가 참 여러 번 그렸던 테마이고요. 그림을 시작했었던 반고 입장에서는 짧은 그냥 기본적인 미술 교육을 받은 이력 정도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일반적인 예술가처럼 어디 학교 나오고 어떤 전문 교육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독학으로서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예술가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으로 시작한 예술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초기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예술가로 유명한 게 이삭 줍는 사람들 혹은 만종, 이 작품으로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예술가에게 크게 감명받아 열심히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이 농민의 모습, 이걸 가장 어찌 보면 솔직하게 잘 담아내는 이 밀레야말로 위대하다, 나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해서 씨 뿌리는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다만 초기에는 제가 종종 위헌 발언한다는 게 반고 그림 못 그립니다, 이렇게 농담 반 섞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 그림 그리기 시작한 시기에 반고 작품 보시면 이번 전시 가보셔도 인체 비례가 속된 말로 약간 똥망 같은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네덜란드 평균 신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데 되게 짜리몽땅하게 그려지고 이런 비례들이 좀 어깨 빠져 있고 얼굴 일그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건데요. 직접 자기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그려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기가 완벽하진 않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레가 훨씬 위대하고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을 딱 받게 되는데, 말 그대로 약간 배우기 시작한 카피캣의 느낌이 나는데, 하지만 아르레 간 이후에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을 보시면은 색이라는 게 개안된 이후에 자연을 사랑하며 그린 이 반고의 색채는 밀레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색의 자유, 색의 환희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작은 타인의 것을 보면서 시작했어도 자신만의 것에 도달한 느낌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요소는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이번 전시의 또 다른 대표작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들라크루아라는 예술가는 그 밀레보다도 조금 더 전 예술가이기 때문에 낭만주의라고 해가지고 되게 역동적이고 강렬한 터치를 이용해서 강도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가지고 남루해져 있는 행인에게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사제도 위험해 보여서 외면하고 도망갔고, 유대인도 보고 도망갔는데 어찌 보면 가난한 사마리아인은 상처받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이 사람을 챙겨주었다. 그렇다면 너의 이웃은 누구이냐? 당신에게 진짜 가까운 사람은 공감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다 라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라크루아가 작품으로 그렸던 거고요. 그걸 반고는 자기 방식으로 전성기에 다시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서 전반적인 구도나 모티브가 비슷하고요. 배경을 보시면 이미 스쳐 지나간 말씀드린 사제하고 유대인의 모습이 사람이 저 멀리 길로 떠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다친 사람을 챙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모습이 어찌 보면은 사회에서 많이 좀 배제당하고 적응하지 못했던 반고를 삶 속에서 챙겨줬었던 소수 인물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동생 테오가 됐었든, 편지 전해주고 했었던 룰랭이란 우체부가 됐었든, 마을에서 지낼 때 도움을 줬었다는 진우 부인이나, 혹은 사후에 또 반고를 많이 챙기고 했었던 그 제수씨, 요한나 봉화나 이런 인물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종교적 깨달음 플러스 반고의 삶의 깨달음이 녹아내리게 되면서 기존의 종교적인 테마의 그림과는 또 다른 반고만의 색채, 반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사실 국내에선 아마 볼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은 별이 빛나는 밤이나 혹은 밤의 카페 테라스나 아몬드 꽃이 피는 나무나 각 국가들 국보급 작품 평가받는 그런 마스터피스가 탄생하게 되면서, 시작은 카피캣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자신만의 오리지널을 탄생시킨 예술가로 유명한 게 반고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나 열광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저는 이게 사실 도슨트나 혹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피카소란 예술가가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이게 뭐 남의 거 무조건 따라하고 훔쳐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완전히 무에서 새로운 게 창작되는 경우는 없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가 생기려면은 타인의 것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시작은 누군가로부터 배움이 시작이 됐어도 그 안에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많은 예술가들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작년에 전시에 있었던 마틴 마르젤라가 되게 강조했었고 아예 전시 메인 테마에 해당했었던 게 아이덴티티,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른 관점으로 같이 제가 연결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반 고흐라는 예술가를 통해서 존경에 의해서였지만 모방으로 시작한 반 고흐가 그 모방을 깨고 나와서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었다라는 그 과정을 심플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걸 전시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 고흐가 자신을 만들어 나간 과정 전시로 만나보시고, 저는 다음 아트토크에서는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주제 한번 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놓치지 말고 3월 16일 전에 현장에 가셔서 반 고흐가 탄생시킨 자신만의 예술, 자신만의 색채 직접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느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